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분위기를 쭉 봤는데요. 오늘 장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지 마감의 정석 시간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 시간에는 제시해주신 밴드 상단 2630선까지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 질문이 무색하게 다시 여기서 또 꺾였어요. 오늘 장 2600선을 이탈한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운용님이 집중해서 보시는 이 바이오 섹터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도 있었고요. 오늘 장에서 또 의미 있었던 변화들 하나씩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장에서 의미 있었던 거를 뽑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판을 좀 키우려면 매도세보다는 좀 매수세가, 증가해야 되는데, 그리고 시세에 좀 연속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2600, 요 39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면은 제가 80포인트를 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2550, 여기서 또 밀리면 2470.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2600, 요 30, 요 부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새로운 주도주의 좀 출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새로운 주도주의 출현이 지금,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이제 조선주였던 HD 현대중공업이나, 그 다음에 HD 현대 미포나, 그죠? 그 다음에 하나오션, 이게 시세가 좀 나왔던 애들,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 그 다음에 현대로템,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 이 6개의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침판으로 제시를 해드렸었잖아요. 지금 시장에 어떤 이 유동성을 끌고 왔었던 게 트럼프 2.0에서도 이 방산주하고 조선주였었기 때문에 이들 주식이 만약에 추세가 무너지는 신호가 나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좀 따라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수익을 좀 병행한다거나 챙겨놨다가 기다려보자.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들 해드렸어요. 되게 친절하게. 그죠? 여러분들 제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친절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친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잘 알려준단 말이에요. 친절하게.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느냐, 이런 거에서 되게 친절하게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HD, 현대중공업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2630 밑에서 주식을 샀으면은, 땡큐 하고서 이제 수익이 나는 건데, 만약에 내가 매수를 못했다. 그러면은, 뒤늦게 좀 따라가지 말고, 더 가더라도, 그건 이제 남의 떡이다 생각하고, 그죠? 요번에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점에서 한 30% 정도 빠지는 가격을 한번 기다려 보셔라. HD 현대중공업 보면 별로 안 빠지는 것 같지만 하나오션은 여러분 95,000원에서요. 지금 한 23% 정도 빠진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바로 반등 나오면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지를 잘 받고 가면 상관없어요. 지지를 받고 잘 가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조선주가 작년도 11월 달부터 시장에 메인이 등장했다는 거는 저희 조카도 알더라고요. 저희 조카도 삼촌 조선주가 뭐야? 이걸 물어보다 TV를 봤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알려진 거가 되겠지. 작년도부터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발언들이 나오면은 이런 게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계속 조선주하고 방산주가 올해에 계속 그 메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하워드 막스가 강조했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잘 사야죠. 웰. 웰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기업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 잘 사야 된다. 잘 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주식 안 봤어요. 나머지 주식들은 시장의 판세를 받고 있는데 별로 영향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보면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걸 뭐하러 봐요. 알 수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건데. 오렌 버핏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일의 주가에 대해서 막 전망은 하지만 그 가치 없는 행동이라고. 피터 린치도 이야기하잖아요. 가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응이고 투자가 입장에서 내가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냐 이걸 따지는 거야. 불리하다고 지금. 그래서 매도 물량이 좀 늘어나는 시기고 매수의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시기니까 트럼프 2.0에 해당하는 주식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유혹을 하더라도 한 살포 좀 물러나서 좀 챙기고 또 김영수 운동형이 얘기하면 좀 더 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탓하지 말고 돈 버는 거 지켜놓으라 이거예요. 주식으로 평생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이야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좀 챙기면서 가라. 그리고 기다려보자. 그리고 기다리자라는 것도 추상적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30% 빠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되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되게 시장이 막 왔다 갔다 등락을 하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전략을 제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실천하시면 돼요. 유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요. 근데 뭐 제 생각과 다르게 치고 갈 수 있겠지. 이렇게 뭐 시장이 다시 이렇게 불을 뿜으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원전주 아니 전력주하고 건설기계 쪽이 그나마 좀 남아 있는 것 같으니까 이쪽을 조금 더 오피스를 좀 세우더라도 근데 아마 이제 좀 타이트하게 대응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방산적 조선주가 오늘 조정해서 내일 바로 돌려놓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 연속적으로 이 매도세가 증가한 흐름들이 나오버리면 고점에서 따라가신 분들 있잖아요. 뒤늦게. 그러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제 물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물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때는 뭐가 나오냐면 되게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방산주나 우주항공이나 조선이나 전력주, 원전주, 건설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 따라간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다 팔아가지고 도저히 못 견뎌요. 계속 수혜받으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배터리 맨날 수혜받고 반도체도 그렇고 바이오도 이제 다 아닌 것 같고 막 뒤늦게 간다고 사람들이. 근데 지금 시장은 제가 주도주가 바뀔 수 있는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엇박자. 예, 거의 등 떠밀면서 끝에서 이제 거의 안 하려고 했는데 막판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엔터 딱 누르면서. 근데 그분들 잘못이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이런 얘기 하나 해줄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주식시장 있잖아요. 이 주식시장. 이 주식시장은, 실패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인데, 실패하게끔 설계된 곳이에요.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가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시장 판 자체가 개인 투자가분들이 실패하게끔 만든 판이라고. 이 주식시장 자체가. 이 개념을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알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저도 이거 깨우치는데 좀 시간 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난 주식해가지고 돈 벌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시장에 참여하는 순간 실패하게끔 만들어놨다고. 이성이 있는 사람들도 욕심을 자극해서 그 욕심에 어떤 그 치우치는 감정적인 거래를 하게끔 시장이 만들든가 나는 절대 안 해야 하면서도 소외를 받게 되면 사람은 바뀌게 되죠. 시기 질투에 대해서 이성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무감각해진다. 그럼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눈앞에 당장의 조도로 인해서 사람이 이성이 마비가 된다고 호르몬도 바뀌어요. 그렇게 설계된 곳이에요. 주식시장은 여러분. 정말 무서운 곳인 겁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아무런 전략 없이 시장이 폭락이나 급락, 제가 2350에서 여러분한테 얼마나 많이 추천했었어요. 그때 만들었던 현금. 그때 정작 안 사고 지구간에서 올라가니까 이제 뒤늦게 참여한다? 더 갈 수도 있겠지. 근데 버릇이 잘못 들였다고. 그래서 현금도 주식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제 말이 진짜 많은, 한 10명 가운데 2-3명이라도 좀 딱 전달되면 성공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전략.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두절미하자면 2630 이 부근에서 새로운 주도주의 출현이 등장하지 않으면 성금 들고 기다리세요. 어디까지? 2550. 저기서도 제대로 된 반등이 없으면은 얼마 빼면 된다고 했어요? 80포인트 빼라고요. 2470. 이 얘기 지금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한 얘기, 이 기준을 지금 몇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일관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7천 되는 거고. 그럼 이 구간에서 반대로 생각도 해야 돼요. 안 왔을 때도 있잖아.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오지 않았었을 때도 미리 대비를 해야 돼. 오지 않았었을 때는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면 그러면은 어떤 신호가 나와야 되냐면 새로운 주도주의 출현이 나타날 거라고요. 이런 흐름이 안 나오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 거라고. 그러면 그때는 정고점 돌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흐름이 나올 걸 대비를 해놓는데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새로운 주도주의 출현이 나올 거라고. 근데 새로운 주도주의 출현은 세 글자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이 신호가 없으면 타협하면 안 돼요. 왜? 잡아먹혀요. 주식시장 잡아먹힌다고. 우리는 잡아먹히면 안 되지. 여기서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러면 연속성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배터리에서 나와야 되느냐?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아니 자동차에서 아니요. 반도체 아니면 바이오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자, 다시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반도체 아니면 바이오에서 나와야 된다고. 근데 얘네들이 계속 핑퐁 게임처럼 야, 요번에 내가 땡길 거야. 하이닉스가 만드는가 싶더니 연속성을 만들까 싶더니 삼성전자가 안 따라지면서 이번엔 아니지롱. 그러면서 죽이지도 않아. 그리고 나서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이슈가 터졌는데 그냥 상승폭 다 만납했잖아요. 근데 이 기준 라인을 안겠다고 그러면서 위탁 생산업체 바이넥스나 에스팜이나 대웅제약이나 ESM, 메스가 붙었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 구도가 바이오가 연속성이 안 나오기는 했지만 힘의 우위가 약간 간 거예요. 반도체보다는 바이오 쪽으로. 그러면 지금 시장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냐? 잘 들으세요. 2630에서 조선주하고 방산주가 무너지면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80포인트 뺀 자리 2550을. 오케이? 여기서도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오면 2470. 저기서 다시 사면 돼. 점프 2.6. 근데 이 자리에 오지 않고 만약 시장이 돌리는 신호가 나오면 반도체 아니면 바이오에서 연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봤었을 때는 바이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그럼 여러분들 현금을 쟁여놓고 있거나 좀 선취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바이오 쪽 대표 주식을 좀 사놓으라고. 그리고 반도체 쪽 약간 근데 비중은 좀 바이오 쪽으로. 그리고 나서 연속 나면 그쪽 실어가는 거야. 지금 이 정도 선으로 대응을 하고 나머지 또 시장에서 이제 변화들 나오면은 그거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그리고 반도체보다는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제약 바이오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얘기를 해주셨고 바이오 대표주들을 약간은 사놔도 좋지 않을까라는 투자 아이디어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대표주 하면은 이 시간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인적 분할이 변수가 되지는 않을지 말씀해주신 그 대표주가 이 종목도 포함되는 게 여전히 맞나요? 어제 네 글자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종목도 이야기해드렸는데 위탁 생산. 자, 써줄게요. 위탁 생산.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에 RNA 치료제가 영역을 확대를 하면서 ADC 쪽으로 적극적 확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자금을 키울 수 있는 게 위탁 생산. 종목은 어떤 게 있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에스트팜, 바이넥스, 대웅제약 이런 종목들. 그래서 바이오 쪽 대표주 어떤 거 해야 돼요? 물어보면 ACD 대장주들은 약간 트레이딩하면 되겠지만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걸로 저는 보이는 거는 네 글자 위탁 생산. 만약에 밀리거나 되돌림 조정이 나오면 이쪽을 우선적으로 보고 이쪽이 만약에 연속이 나오면 이건 주도주 판 바꿔서 얘에 대한 6개월 동안 판 잡아먹을 거다.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그래도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배터리나 자동차보다는 먼저. 그러니까 반도체 쪽도 지난번 잠깐 이야기해드렸는데 HBM 위주로. 그리고 나는 조선하고 방산, 원자력 이런 것만 관심 있다. 이런 건 좀 사이즈에 사요. 고점에서 한 30% 빠질 때까지. 그리고 이제 안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송 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사가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제 전략이 틀렸군요. 다시 그럼 거기서 한번 공략해봅시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유연하게 하세요.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이 토마토를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최선의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욕심내지는 말고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업사이드 리스크 있지만은 지금은 약간은 몸을 움츠리고 다음번에 시장의 방향을 어디로 잡는지 뚜렷하게 신호를 확인하고 나서 뭔가 좀 그 현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보자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전략은 그대로 유지합니다.